나름이에요. 원장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원장님, 가장 기본적인 질문, 임플란트는 뭐예요? 임플란트요? 자, 임플란트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 모델을 보시면 우리 치아가 있죠. 이 치아가 하나가 완전히 뿌리까지 뽑혔을 때, 그러니까 그냥 위에 머리 뭐 충치가 생긴 거나 이런 거 말고 완전히 뿌리까지 뽑았을 때 그 치아 뼈에 나사 형태로 된 가짜 치아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 부분에 이렇게 뼈에다가 이렇게 심게 되면 이게 바로 임플란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임플란트는 치아의 뿌리를 대체해 주는 거라서 인공치근, 그러니까 가짜 치아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임플란트 할 때 무조건 뼈 이식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꼭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아가 빠지고 난 자리에 그 남아있는 뼈, 치조골이라고 하는데, 이 치조골의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굳이 뼈 이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뼈가 염증에 의해서 녹아내렸거나 혹은 뭐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너무 푸석푸석한 경우라면 그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뼈와 붙을 때 좀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가 좀 더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인공뼈를 같이 이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힌 자리에 치조골의 상태가 좋다면 굳이 뼈 이식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장님. 임플란트도 국산이 있고 수입산이 있는데 한의처럼 역시 국산이 짱인 건가요, 원장님?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이제 소고기 말고 자동차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국산 차를 살 수도 있고 해외 유명한 차를 살 수도 있고 또 혹은 유명하지 않은 해외 차도 있겠죠. 그래서 외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산 중에서도 뭐 명품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가 브랜드도 있거든요. 이제 국산도 지금 한 40여 가지의 회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증된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산이냐 국산이냐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내 상황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한데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외산 임플란트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수리할 때 그 부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산 제품과 호환이 되는 외산 제품을 쓰거나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요. 이제 국산 제품의 경우 이미 10년 넘게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는 좋은 제품들인데, 제일 좋은 점은 바로 부품을 교환하기가 가장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산 제품 중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나중에 10년 뒤, 20년 뒤에 부품을 교체할 일이 생길 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단순히 외산이라고 해서 좋고 국산이라고 해서 나쁘고 그런 개념보다는 상황에 맞고 나중에 20년, 30년 썼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 제품을 구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위쪽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을 때 상악동 거상술, 듣기 이제 생소한 이름일 텐데 상악동 거상술은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걸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상악동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악동은 뭐냐면 우리 이제 코 양옆에 그리고 눈 밑에 여기 우리 광대뼈 이 부분에 안쪽에 뼛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은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이 들이신 숨이 한번 데펴져서 들어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뼛속의 빈 공간인데요. 이 빈 공간을 우리 상악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여기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그리고 콧구멍 양옆에 보면 이렇게 뼛속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상악동이라고 해요. 다시 여기 좀 더 모델을 보여드리면 위에 치아 어금니 쪽 위에랑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을 때 이 상악동 때문에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적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상악동에 뼈 이식을 해서 상악동 공간에
뼈를 더 확보하고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임플란트고 여기 핑크색 모래알처럼 보이는 부분이 가상의 뼈를 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의 뼈를 이식해서 상악동을 들어 올려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은 수술 부위가 넓고 수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요 원장님, 임플란트를 한 번 심으면 1년, 5년, 10년? 이렇게 수명이 얼마나 되고 따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임플란트 이제 수명이 10년이라는 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임플란트는 수명이 딱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아름 선생님 혹시 치아 하나에 수명이 있나요? 쓸 때까지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치아가 뽑혔을 때 그 치아를 대체해주는 새로운 치아가 바로 임플란트인데요. 임플란트도 수명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반영구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면 임플란트는 기본적으로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금속 재질이 부러지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생기면 치아도 뽑듯이 임플란트도 뽑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10년 뒤다 20년 뒤다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수명이 10년이 아니라 반영구고요. 이게 아까 제가 자동차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차도 오래 타려면 정기적으로 점검받고 기름칠도 해주고 부품도 갈아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플란트도 이렇게 나사 구조로 되어 있고 요 위에 요것도 또 나사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이렇게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나사가 풀리지 않게 다시 조여주고 또 이 맨 위에 요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오래돼서 깨지거나 뭐 음식물이 낀다거나 했을 때는 요 부분만 교체해서 다시 사용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20년, 30년 그보다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임플란트 엄청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리. 그런데 원장님, 이건 아주 살짝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병원마다 임플란트 비용이 다른 거예요? 네, 요거 살짝이 아니라 많이 예민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임플란트 치료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의 대부분이 이제 보험이 되지 않는 비보험 진료인데 비보험 진료의 경우 병원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어떤 시스템과 어떤 재료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햄버거 가게를 가게 될 경우 저렴하게 먹는 맥도날드도 있을 것이고 수제버거로 해서 좀 가격이 비싼 햄버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햄버거라고 해서 가격이 다르듯이 임플란트 시술도 사실은 의사의 손 기술과 또 병원 전체적인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편견을 가지시는 거는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너무 비싸거나 너무 저렴한 거는 제 개인적으로 순전히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가능한데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뭐 평생 무료인지, 아니면 뭐 평생 몇 개가 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만으로 65세 이상 되신 경우 평생 딱 두 개. 네. 현재 법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께 평생 2개에 한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신 경우 본인 부담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서 본인은 30%만 내시고 70%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본인 부담금이 한 25만 원 안팎 선에서 임플란트를 2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만 65세 그럼 헷갈리잖아요. 1954년생 생일 지나신 분 다 되십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범위가 되게 넓으신데요. 그렇죠. 요즘은 만 65세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 꽤 젊은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딱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임플란트 안 해도 되는 곳에 심어서 기회를 날리시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부위에 딱 심을 수 있도록 충분히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보가 정말 모든 게 다 개꿀팁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사실 이거 말고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또 임플란트의 종류나 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릴까요, 저희? 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에 또 봬요.